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른바 철거왕이라고 불린 업자의 관련 업체가 이면 계약을 맺고 철거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왜 붕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철거왕이라고 불린 이금열 씨가 세운 다원그룹의 계열사인 철거업체 다원 ENC.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면과 지작물 철거 작업에만 참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철거 전반에 이면 계약 형태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1억 원의 건축물 철거를 수주한 한솔기업이 다원 ENC와 이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사비를 7대3으로 나누기로 하고 공사도 함께 진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한솔기업 대신 다원 ENC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붕괴 사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임의의 방식대로 공사를 지시한 혐의로 다원 ENC 현장 소장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한솔기업과 다원 ENC가 이면 계약을 맺은 과정과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잔해물을 치워보니 건물 지하층을 받치는 구조물이 V자 형태로 꺾인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 지하층에 토사나 폐기물을 채우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져 수직 하중을 버티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전남의 한 축협 조합장이 개인이 소유한 양파밭 일을 위해서 축협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축협 측은 농협중앙회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양파밭.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양파를 망에 담기도 하고 화물차에 옮겨 나릅니다. 양파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남 A축협 직원들이었고 이 양파밭은 A축협 조합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복 입은 젊은 친구들이 열 몇 명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분명히 보니까 축협 직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합장은 조합 직원에게 이 양파밭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결국 직원 10여 명이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일인데도 A축협이 있는 전남이 아닌 광주 양파밭까지 동원된 인력은 오전에 7명, 오후 한때 10명 등 모두 17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축협 직원들은 조합장의 밭일에 직원들이 투입된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19년도에도 한 10명 된 것 같고 20년도에는 한 10명, 5, 6명 정도? 좋게 생각하진 않죠. 자기 집에서 자기 일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휴가를 써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에 대해 A축협 조합장은 농촌 인력 상황이 열악해 양파를 망에 담고 옮기는 작업만 부탁했을 뿐이라며 직원 7명에게는 일당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장은 또 나머지 직원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도우러 온 것이라며 이른바 갑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축협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5.18 민주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가 이루어졌던 해남군 우슬제에서 5.18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직후 봉분이 만들어졌다는 증언을 토대로 발굴 작업을 벌여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해남 지역 5.18 사망자 가운데 시신을 찾지 못한 1명이거나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을 놓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5.18 당시 해남에서는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3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2명만 사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는 국보인 광양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전시됐는데요. 일제강점기 지역에서 반출된 석등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맹한 2마리의 사자가 뒷벌로 버티고 마주선 채 석등을 떠받치는 작품.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평범한 기둥을 세운 작품들과는 다른 걸작으로 평가받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입니다. 국보 제103호로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통일신라 하대에 쌍사자석 등이 총 3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른 2개와 비교하면 화려함은 덜하지만은 간결한 가운데서도 가운데 있는 이 사자의 어떤 조형성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쌍사자석 등은 원래 광양시 옥룡면 중흥산성 절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산성 내 중흥사에는 국보를 그대로 본떠 만든 모조 석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쌍사자석 등이 옮겨진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1930년대 일제가 조선총독부 박물관 앞으로 옮겼고 경복궁 자경전 앞과 경무대 정원,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거쳐 1990년도부터 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9년 광주박물관 측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국보의 전문적인 보존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12년 만에 광양시와 지역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쌍사자석 등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올해 3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우리 지금 광주국립박물관에 있는 쌍사자석 등이 광양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서로 의논돼서 문화원하고 우리 YMC가 주축이 되어서 광양시는 올해 안에 쌍사자석 등 관련 학술 발굴 용역을 맡겨 정확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르면 내년 초쯤 정부에 반환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 해역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박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 확진자의 밀접촉자가 목포 근해에 사업 중인 어선에 승선한 것으로 확인하고 목포시 보건소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목포 보건소는 선상에서 진단검사 결과 16명이 확진돼 부산시로 통보했습니다. 해당 어선의 승선원들은 목포에서 검사받아 전남 확진자로 분류됐지만 하선하지 않고 배편으로 바로 부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확진자 발생 시 최초 인지보건소라는 이유로 지역 감염 확진자로 추가되는 현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개선을 질병관리청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은 2만 6천여 가구에 대해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입니다. 광주시는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2만 6천여 가구를 선정했다며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대체로 많겠고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29도, 담양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새벽에 소나기가 아닌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광주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곡성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무안과 영암, 강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은 더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가 군공항 이전 법률안의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존 민간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 의회는 또 특별법 조기 재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를 함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관리 도우미 800여 명을 배치합니다. 자원관리 도우미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을 맡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동구 산수동 등 4곳을 자원순환마을로 지정하는 한편 일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전남 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남 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아 학습 격차 해소와 함께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창의 융합 인재와 전남형 미래학교 육성, 자녀 통합, 돌봄 체제 구축 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업 관련 통계 업무를 통계청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농업과 수산업 통계가 오류가 많다면서 관련 통계 업무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업통계 업무는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을 벌입니다. 해경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관내 입출항 선박과 낚시협회, 해양환경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용 스티커와 포대를 배부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